2억 3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현재 26억이 됐고 전세가율도 60%꽤 높은 전세가율이에요. 그 수익이 지금 15억 정도 됐어요. 661%. 그쵸? 그러면은 그 당시에 2016년 3월에 내가 2억 5천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하나를 사는 것과 그러면은 강북 아파트를 사는 것과 어떤 게 더 나을지 한번 단지 다음에 또 나오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 레미안 세레니티 같은 경우는 연식도 똑같죠? 그때 이것도 이거는 90%예요, 심지어. 그쵸? 성북구가 유명해요. 전세가가 높은 걸로. 그쵸? 근데 이제 지금이나 이제 그 뉴스들도 찾아보면은 항상 성북구가 그 이제 전세가가 높은 지역으로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4억 천이에요. 매전 4천만 원으로 가능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한 9억 정도 가고요. 수익이 4억 8천, 5억 가까이 되네요. 그쵸? 그 상승률은 지금 수익률은 1200%. 그쵸? 4천만 원에. 다음 단지 한번 볼게요. 강북 지역이에요. 광진구의 광장청구라고 아시죠? 여기 이 두 단지는 광장청구하고 중계 양지대림 같은 경우는 학군지예요. 학군지. 노원학군, 광남학군.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 이제 광장청구는 한 16년 3월에 91%였어요. 그리고 중계 양지대림 2차는 17년 6월에 87%였어요. 한번 볼게요. 그 당시 2016년에 4억 2천, 현재는 11억 가까이 됐어요. 수익이 6억 5천.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는 연식도 비슷하죠. 그 당시에는 88%였고 이제 3억 3천. 그리고 매전 4천만 원에 가능했었어요. 그렇죠? 여기 다 지금 4천만 원 가능하네요. 그리고 현재는 7억 2천. 수익이 4억 정도 됐어요. 그럼 아까 강남에 2억 5천으로 강남 한 채 하는 거하고 지금 이거 이제 투자금으로 4천만 원씩 얼마일 수 있어요? 4-5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물론 강남 아파트 갖고는 싶어요. 근데 근데 이런 실질적인 계산을 해보면 또 그것만 답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한번 보자고요. 여기 전세 올라간 거 보세요. 전세. 강남 지금 한 채로 지금 전세가 한 7억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 전세는 한 2억 정도 대부분이 아까 그 다음 단지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5개가 있으면 이 전세 상승분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별적으로 보니까 조금 와닿으시죠? 그러면 지금 최고 전세가율을 한번 그 당시에 한번 볼게요. 서울이 최고 전세가율이 72%였었고 강북이 그 당시에 76%, 강남도 72%였어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동작구나 뭐 구로구 같은 경우 관악구 이쪽은 더 이제 그 평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에요. 어때요? 아까 최고 전세가율 지역하고 현재 전세가율 지역하고 비슷하죠?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60% 정도 돼요. 60% 서울 평균이 60% 정도 되고 강북이 이제 강남보다 조금 이제 높은 상황이고 지역별로 봤었을 때는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이 좀 평균 이상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 지역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놓으시고 임장을 하시면 좀 기회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럼 서울시 지역개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기본 정보, 지형적인 어떻게 서울이라는 곳이 어떤 지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지형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라는 걸 좀 볼 거고 주요 시설 그리고 생활권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죠. 쪽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인구를 볼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경제, 그 지역의 경제 그리고 산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직장 주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고 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직장이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러면은 어디를 더 선호하는지 지역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 그리고 이제 학군 환경 그런 이제 입지적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 서울시 현재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주제가 바로 이 서울시 강북지역 분석과 그리고 유망단지 찾는 법, 그 찾는 법뿐만 아니라 이제 유망단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강북 지역 중심이다 보니까 강남은 조금 아쉽잖아요. 그쵸? 강남 사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한권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강남을 공부하시라고 강남의 탄생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강남의 탄생 책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장 내가 멀리서 지금 강의장에 오셨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구?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이요. 대전보다 더 멀다. 없어요? 진짜? 좀 이따 가져가세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서울이 과연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 확실한 파워를 보여준 곳이 지금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서울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이 좀 나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다주택자이셔서 또 이제 투자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직 이제 내 집 마련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택은 가지고 계시지만 또 실거주로 또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못 참아서 바로 어제 계약금 쏘고 오신 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금을 썼는데 좀 불안한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잘 산 건지 이게 이제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할 건지 이런 이제 불안감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런 이제 서울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조금 접근하기 쉬운 강북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제 강의 목적은 우선 서울의 강북 지역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강북 지역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숲을 보지 않고서는 강북 지역이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마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개발적인 특징을 좀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북만 할 줄 아는데 되게 좋죠? 네. 이제 서울의 개발적인 특징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입지 분석할 때 필요한 것들, 직장 그리고 뭐 학군이라던가 교통이라던가 환경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뜯어볼 거예요. 그리고 강북 지역의 그 권역별 입지 그리고 강북 지역의 권역별 대표 단지들의 가격이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북 지역 아파트 중 굉장히 많은데 과연 어떤 단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투자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서부터 보고 싶죠. 막 뒤에서부터 넘기시는데 더 이제 제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그 교재 말고도.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시면 그 가치를 더 오히려 그 단지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 잘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차는 먼저 서울시 전체적인 지역 결과를 숲을 보고 그리고 서울시 강북 지역 분석을 집중적으로 좀 해볼게요. 그리고 강북 지역 투자 그리고 유망단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시 투자한 사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나중에 투자랑 내 집 마련하실 때 도움이 될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만 5년 정도 투자 생활을 했는데 그 투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짤막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잘 이제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칼럼이나 그 이제 칼럼 통해 글로만 통해서 보신 분들은 저를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잠깐 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이 자유의 여신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정말 꼭 가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그러는데 이제 곧 이제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 저는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하늘에 내가 이렇게 닿을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하는 조각상 중에 하나인데 저는 2015년에 월부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닉네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때 저의 간절한 그 염원을 담은 닉네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영업이 굉장히 이제 월급쟁이보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밤낮이 없고 그 주말도 없고 1년에 거의 한 번 쉬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몰입해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모님과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시간의 자유가 너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닉네임은 이렇게 지었어요. 자유를 향하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이제 뭔가 시간적인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건 경제적인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제 재테크 뭐 책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우연히 어떤 카페 댓글에 너바나님 책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이죠. 그래서 너바나님 책을 읽고 그렇게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월부학교 그 당시에는 한 50명 정도 선발을 너바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월부학교 월부 스터디에 그때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1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6년에 스터디 이제 그 멤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너바나님께 이제 월부 투자 기준에 대해서 배웠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지금 현재 월부학교에서 에이스 반분들 있죠? 그분들처럼 월부 기버 역할을 하고 지금 이제 현재 뭐 지방 투자반, 뭐 실전반 그리고 월부학교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지금 월부 튜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투자 생활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2015년과 지금 현재 제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6년 사이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결혼 8년 차였어요, 제가. 네, 그때 이제 아이는 3살, 딸아이 하나 있는데 월급쟁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아이도 케어를 하고 그렇게 좀 하는데 사실 좀
버겁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는 잘 케어가 되지 않고 그냥 뭐 이제 시부모님이 봐주셨는데 거의 뭐 집에 가서 뭐 뒷정리하고 하면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전세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2015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였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로 생활을 했었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8년 동안 한 4번 이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새를 살았었죠. 그 당시에 이제 재테크는 적금 예금 안정적으로 했었고, 이제 펀드는 제가 이제 2008년 이때쯤에 되게 브릭스 펀드, 차이나 펀드 막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들어놓은 펀드가 있었는데 좀 마이너스인 상태였었죠.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지하기도 뭐하고 아까우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촌 동생이 누나 이거 괜찮대. 그래가지고 주식을 사게 돼요. 한 2천만 원 정도. 통 크죠. 제가 좀 씀씀이가 커요. 돈은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2천만 원 정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꼬꾸라지더라고요. 한 5만 원을 샀는데 지금 2만 원대예요. 마이너스 70%예요.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손절을 하고 지금 그래도 이거 조금 한 몇백은 남겨놓자 해가지고 남겨놨는데 마이너스 70%예요. 지금 몇 년이야 도대체. 그쵸? 그리고 또 제가 땅을 합니다. 네. 이 사촌동생 있죠? 네. 그 사촌동생이 또 땅 얘기를 해요. 2008년에 평창 올림픽. 그쵸? 네. 그래서 땅을 한 500만 원 땅 들어보셨어요?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 이름은 없어.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손절할 거 다 손절하고 땅도 이제 사촌동생한테 얘기했죠. 누나 돈이 필요하니까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원금만 받는 걸로 사실 요때 한 이제 투자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끌 부동산을 2개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재테크 초보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하는 이야기 듣고 이제 의심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남한테 의지해서 이런 재테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결혼 이제 6년이 지나니까 결혼이 벌써 14년 차가 됐고 지금은 전업 엄마가 됐습니다. 네, 회사를 퇴사를 했고요. 네, 지금 퇴사한 지 한 2달 됐어요. 네, 그래서 전업 엄마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 주택수는 2자릿수 정도 되고 이 모든 제가 이제 손실됐던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저는 지금 현재 노후 시스템은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은퇴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서 또 엄마 역할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자산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자산은 한 68억 정도 되고 또 올랐더라고요 이건. 또 그래서 이제 순자산이 조금 올랐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커브를 그릴 때가 있고 지금은 이제 매매들이 그렇게 막 또 활발하게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정체기가 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소개를 잠깐 마치고요. 한번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남동구, 인천이죠. 삼본, 일기신도시죠. 일기신도시 평촌. 이 노란색은 이제 경기권, 빨간색은 관악구, 이제 서울권이에요.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이제 파란색 강남구, 종로구. 노란색과 빨간색의 공통점.
파란색의 공통점 뭘까요? 네? 이게 노란색과 빨간색은 제가 살아본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방태생이에요. 지방에서 이제 학교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이 노란색과 빨간색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본 곳이에요. 굉장히 많이 살아왔죠.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강남구와 종로구는 광남구에 한 18년 정도 제가 이제 퇴사를 한 게 20년 차 때 이제 퇴사를 한 건데 한 18년 정도 강남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옮겨가지고 종로구에 한 1년 있다가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서울에 계속 거주하신 분들에 비해서 되게 다양한 지역을 그 과거를 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투자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임장을 하면서도 예전에 여기가 이렇게 이랬었는데 지금 정말 이렇게 막 천지개벽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시세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방향 같은 것도 좀 잘 잡히더라고요. 서울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여기서 네, 세 가지. 네? 비싸다. 서울 아파트 말고 서울 하면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한강 떠오르죠. 또 남산. 네. 오, 올드하다. 저랑 비슷해요. 또 더 올드하신 분 또 있을 것 같은데 올드하신 분. 네. 또 최근에 맞아요. 롯데타워. 요즘에는 맞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서울이 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강이 지나가고 이 롯데타워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123층. 그리고 이제 저기 남산타워가 보이잖아요. 우리 때는 64빌딩이 안 나오네요. 저는 지방태생이니까 서울 가는 거는 64빌딩 수족관. 요즘엔 롯데 쪽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이제 용인 에버랜드 놀러 오고 또 이제 서울은 수족관 보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항상 그때 이제 생각이 64빌딩이 생각이 나는데 서울 하면 딱 요 사진으로 집약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롯데타워가 이제 123층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층 건물이죠. 세계에서 한 5번째 높은 건물이라고 해요. 네, 맞춰놓죠, 맞춰놓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저 결혼할 때쯤 해가지고는 롯데타워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또 레스토랑도 있었어요. 그 촛불 1978이라고 되게 이제 또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많이들 좀 남자분들이 검색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프로포즈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롯데타워에 음식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한번 서울에 대해서 조금 뜯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재료를 좀 알고 그런 것들을 좀 알면 또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전조사가 조금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이제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이나 뭐 이렇게 이제 유적지를 가더라도 되게 그 아는 만큼 보이는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아이와 유 사이에 서울이 있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울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아이 옆에 이제 붉은 점이 있고 또 유 옆에 이제 푸른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빨간 점은 열정 그리고 푸른 점은 여유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뜨거운 열정에서 당신의 차분한 여유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되는 그런 서울이다라는 의미로 그 중심에 이제 서울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혹시 그 서울의 그 CI 생각나시나요? 이거 많이 보셨죠? 여기서도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거의.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강. 남산. 예. 이거 빨간 거요.
빨리 손 들고 해야죠. 이거. 네네. 빨간 거. 응? 빨간 거. 이거 그냥 거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번 책은 또 강남이에요. 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 이걸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분?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더 가져가세요. 네. 이 휘장이 한강이고 산이고 남산이고 그리고 이제 태양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정선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선후기 화가 정선 선생님의 이게 목멱조동이라는 그림이에요. 목멱산이 남산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사진 찍어보세요. 강서구 가양동에서 이걸 이제 그리신 거래요. 그래서 이제 목멱조동이라는 여기에서 저기 한 거고 이거는 많이 보셨죠? 김홍도 화가 무동이라는 이제 그림인데 많이 닮았죠. 휘장이 CI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신명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CI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뜯어 보니까. 네. 이번에는 아파트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파트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 네네네. 맞아요. 근데 서울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기사 보셨죠? 평당 1억 찍은 압구정 현대. 이게 80평짜리예요. 그러니까 평당 1억인데, 이게 이제 이 기사가 4월 6일 날 올해, 이제 4월 6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런 게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80억을 찍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너무 비싸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소형 아파트 8억 넘었다. 중형도 13억 육박. 보면 25평이죠.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현재 8억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말일에 현재 전세가가 4년 전 매매가를 넘어섰다. 보면 7월 중위 전세 가격이 6억 2천인데 2017년 5월 중위 매매 가격이 6억 정도.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히려 지금 매매가를 역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는 특히 이제 2030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제 월부 수강생들 보면은 젊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또 이제 허탈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죠. 서울 아파트 갖고 싶다.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에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 신도시 D급과 A급과 서울 D급 아파트 중 어떤 게 더 낫냐. 근데 이제 물론 그건 단지마다 다르고 또 신도시마다 달라요. 하지만 신도시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서울 아파트 끝에 있는 것조차 다 200% 2배 정도 다 상승을 했고 안 오른 게 없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너무나 올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올까? 이런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좀 뉴스를 보고 좀 얘기를 이어갈게요. 네, 이거는 2013년 뉴스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지금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정책이. 그렇죠. 지금 너무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보유세, 양도세 강화를 했었는데 종부세는 지금 과세 기준이 이제 6억까지 내려왔었어요. 그 당시에 9억이었는데 그리고 부과 방식이 이제 개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 그리고 상한선도 3배로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지금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인데 양도 차익이 지금 이제 구간마다 다른데 50% 단일세율로 이제 정했죠. 지금이 가장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 세율 얼마예요? 82.5%죠?
네. 이거 지금 굉장히 쓴 거예요.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런 정책을 폈다면 집값이 너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규제 정책을 피게 된 거죠. 그리고 2013년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 2013년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이거 얼마나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구매력 있는, 아예 대놓고 구매력 있는 다주택을 위한 세금 감면이다. 여유 있는 다주택을 사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도중과세 폐지 50%에서 40%로. 이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집을 구매하신 분이 계셨어요. 2013년에. 저한테도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양도세 면제래. 그래서 집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저는 관심이 없을 때였죠. 아니 물론 집에 관심은 있지. 근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하락하는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저는 그냥 전세가 단 줄 알았어요. 전세로 이제 원금 보전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대출이 무서웠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구매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주택가 10년 임대 시 이제 사서 임대 놓으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예 뭐 임대 등록도 다 폐지되고 다 그랬지만 그래서 취득 재산세 다 뭐 면제 감면해주고 그죠? 양도세 공제율은 높여주고 이런 정책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정책으로 바뀌기까지 우리가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사이클이 있는 엄연한 시장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라는 거는 후행 조치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샀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못 사는 이유는 저도 그랬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고 이게 이 정도 빠지면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걸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저랑 서울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면 이제 이런 시장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또 좋은 기회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울 아파트 왜 알아야 할까요? 한번 다른 그 광역시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6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예요. 이게 이제 한국 부동산원 자료라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금 가격이 책정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9년 동안 아파트 평균 매매가예요. 근데 지금 지금 부산 제일 지금 2012년에 제일 낮은 지역이 광주였네요. 그렇죠? 광주가 지금 현재는 한 178% 정도 올라서 이제 평균 2억 5천 정도 이 정도 됐고 지금 여기 이제 2012년에 부산 같은 경우는 2억 초반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 160% 정도 올라서 한 3억 5천.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3억 5천, 한 170% 정도.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많이 오른 곳이 이제 과거 대비 9년 동안 대구가 지금 현재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전 그리고 광주도 많이 올랐지만 광주는 아직도 가격이 그렇게 이제 높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광역시의 지금 이제 자산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서울 아파트하고 광역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9년 전에 한 5억 2천 정도 됐었어요. 2012년 때. 이때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 9년 동안 9억이 됐어요.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년간 자산이 3억 9천 정도 상승을 했다. 174%. 근데 이 자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까 그 광역시하고 3억대하고 지금 서울 아파트 9억대하고 자산 자체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적인 측면에서 서울 아파트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지를 중심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S급 신축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당시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요게 분양가가 13년도에 14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스타 우동에 있는 해운대구에 있는 17년 3월에 이제 6억 5천 정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아크로 리버파크는 지금 40억을 34평 기준으로 해서 육박하고 있고, 롯데캐슬은 한 17억 정도 한다. 지금 상승이 지금 거의 2배 차이 나죠. 부산 거의 이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2의 도시와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산의 강남 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급 신축 쪽도 좀 한번 볼게요. 옥수동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 16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남구 대연 SK뷰 힐스라고 남구에 또 저기 신축이 있어요. 18년도. 그때 분양가가 각각 이렇게 됐어요. 15년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이 정도 됐었고, 부산 남구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안 됐었죠. 근데 지금 현재 요거는 19억이 됐어요. 그리고 요것도 10억이 꽤 많이 올랐죠. 부산도. 부산 신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지금 물론 지역마다 단지마다 좀 아직도 괜찮은 데가 있지만, 신축이나 준신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부산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상승 그 시세 차익은 12억, 한 7억 이 정도 됐죠. 한 2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난다. 자산적인 측면에서 서울 아파트하고 지방 아파트하고 광역시지만 차이가 이렇게 한 2배 내지 2.5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축 말고 기축은 어떤가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여기 우리 가까운 데로 이제 샘플을 했어요. 여기 이제 그 신분당선 이후 강남역, 여기 바로 우성 5차 있어요. 우성 5차 있고 거기도 학군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98년도고 우동 동부 올림픽타운도 90 비슷한 연식이에요. 2012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요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권은 이제 7억, 그리고 부산 동부 올림픽타운은 3억 정도 됐었어요. 지금 현재는 19억, 11억 이 정도 되고, 지금 매매 상승이 지금 12억, 7억. 이거 역시 한 2배 정도 가까이 비슷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 매가 자체가 다르고 또 상승이 굉장히 이제 파워풀하다 보니까 저기 자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른 결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급 기축을 한번 보면은 행당동 행당대림이라고, 행당역 바로 초유업사권이에요. 그 이제 행당대림하고 그 한진타운하고 이제 쌍두마차인데, 여기는 한 3,400세대 정도 돼요. 그리고 연제구 연산자이가 있는데, 여기는 2010년 그 아파트고, 매매가가 그 당시에 이제 서울 행당대림 같은 경우는 4억 8천 정도, 9년 전에. 그리고 지금 연산자이 같은 경우는 3억 5천 정도. 지금 현재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 2배 정도, 이거 역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신축이나 기축이나 지금 자산 가치로서 서울 아파트 자산 크기가 부산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강북 아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좀 서울에 대해서 아직 권역별로 좀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동산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이제 내 집 마련, 이제 첫 내 집 마련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생활권을 좀 권역별로 한번 나눠보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남권이에요. 동남권 4구죠. 4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남권까지 해서 동남권, 그리고 이제 서남권은 7개 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그리고 이제 강북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도심권이라고 칭해요. 도심권은 여기가 이제 옛날 우리 한성의 그 중심이잖아요. 종로구, 중구, 용산구 3개 구로 이루어졌고요. 여기는 이제 서부권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오른쪽 도심권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동쪽은 동부권이라고 하고, 동부권은 이제 8개 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그러니까 이제 또 지방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또 서울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지역도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 우선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강북 지역을 왜 알아야 할까? 한번 좀 볼게요. 먼저 평균 전세가율을 좀 봐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전세가율을 보는 이유가,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전세가라는 거는 실사용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하나만 얻잖아요. 집 하나만 얻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실수요인 거고, 그럼 매매가는 전세가의 그 투자적인 가치가 플러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는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세가율이 잃지 않는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너바나님 열반스쿨 기본 과정을 조금 좀 들으시면 아마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같이 특히 지금처럼 자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서울시장처럼 특히나 전세가율을 더 봐야 한다,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세가율을 좀 보면은 서울 9년 평균이 64%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최고 그 전세가율이 16년도가 최고 평균이었어요. 72%까지 갔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평균이 72%라는 거는 단지마다 굉장히 더 높은 것도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어디가 지금 평균보다 높냐?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동부권, 아까 이제 우리 번역 머릿속에 기억이 나죠?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강북 지역에서는 동부권, 서부권이 지금 평균 이상에 분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최고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횡으로 한번 보세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게 어떤 위상이 좀 바뀌나요? 전세가율에 대한 위상이? 거의 변함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이제 그 서부권, 서남권 같은 경우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평균 이상인 지역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세가율을 보면서 좀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평균 투자금. 여기 이제 투자금이라고는 뭐 지칭을 하긴 했지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레이블이 그 이제 지금 현재 2021년이에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도심권 같은 경우는 5억, 한 6억 정도 현재 이렇게 되죠. 그리고 동남권 같은 경우는 한 7억 5천 정도 들고, 지금 동부권, 서부권, 아까 전세가율 높은 지역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투자금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억 5천에서 한 3억 5천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해서 예를 들어 뭐 투자금이 이 정도 있으신 분들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 검정색 한번 볼게요. 2016년대. 그럼 동남권은 지금 그때도 한 3억 5천 정도 이 정도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도심권 같은 경우도 2억 한 5천 정도. 근데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같은 경우는 한 1억대로 우리가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강북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높고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투자적으로 봤었을 때 한번 이렇게 이제 평균을 보면은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유명하죠. 25평 기준을 한번 볼게요. 이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성북구에 종합 레미안 세레니티라는 단지가 있어요. 똑같았어요. 이때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을 때 시기가 2016년 3월 똑같았어요. 어디 사야 돼요? 반포 사고 싶죠? 맞아. 맞아요. 그 당시에 80% 나눴었어요. 우리 아까 평균이 최고가 72%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보면 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